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교육법을 보고 따라해봐도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겁니다. 요즘 엄청나게 많은 보호자님들이 유튜브에서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계시죠. 제 먹모닝 채널도 문제행동 개선과 반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채널인데, 사실 이 문제행동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정보를 동영상으로 전달한다, 동영상으로 공유한다, 솔직히 실제 방문교육을 하는, 직접 교육을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반려견의 문제행동은 같은 문제행동이라 하더라도 반려견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문제행동의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수정, 교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견종은 무엇인지, 반려견의 성향은 어떠한지,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성격, 성별, 중성화 여부, 사회성, 성장 배경, 입양 또는 분양 과정까지 아주 많은 걸 세밀하게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해요. 필요한 정보가 아주 많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100%의 개선을 확신할 수 없는 게 반려견의 문제행동입니다. 물론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개선법을 구상하고 개선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고려하지 않은 것보다는 더 적절하고 더 효과적인 개선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반려견에 대한 정보, 우리 보호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반려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없으면 없을수록 그 개선법은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개선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은 주로 라이브가 아니라 일방소통 동영상이죠. 영상 제공자가 그 영상을 볼 한 분 한 분의 정보를 모두 추측해서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법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즉 우연이 아닌 이상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효과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훈련사들, 전문가들이 다루는 개선법들은 어떻게 제작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분리불안 개선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정도 반려견 행동 수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리불안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어떤 상태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려견이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반려견이 어릴 가능성도 높고, 지금까지는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떨어질 시간이 많은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주변 이웃에게 민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3인 이상 다인 가구일 가능성보다는 1인 가구거나 부부나 연인인 2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상태를 추측해서 개선법을 공유하는 게 동영상을 통한 개선법 공유의 한계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적다면 적으면 적을수록 효과적일 가능성은 낮아진다. 동영상을 보는 보호자의 성격과 반려견의 성격, 반려견의 성별, 반려견이 어떤 견종인지, 분리불안의 정도, 성장 배경,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는 너무 광범위해서 추측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개선법은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심지어 효과가 없는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문제행동을 개선할 때는 교육자가 교육 경과를 체크하고 보호자가 교육을 올바르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보호자가 교육법을 잘못 이해해서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교육자가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보호자는 엉터리 교육을 열심히 한 게 되겠죠. 또 보호자가 문제행동을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은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벽지를 뜯는 행동을 보였는데 보호자는 반려견이 분리불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벽지 뜯는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보호자가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잘못 파악하는 건 방문교육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본 개선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개선법을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묘하겠죠?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개선법 영상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개선법은 바로 주의해야 할 점,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은 개선법이에요. 왜냐하면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참고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라는 건 교육자가, 보호자가 이 개선법을 진행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고, 이를 따라하는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또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죠. 제 영상이 모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영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유하는 대부분의 개선법, 교육법에는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이 중간중간 포함되고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도 참고하라며 내용을 추가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이유가 바로 변수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치죠. 그리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개선법은 관리법이에요. 교육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러이러한 관리를 해보세요. 반려견을 무릎에 올리지 않는 생활을 해보세요. 산책을 할 때 반려견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산책을 해보세요.
와 같이 평소 무언가를 할 때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도록 유도하는 관리법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말 그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개선법이에요. 이를 따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문제행동의 원인이 제거되거나 해소될 테니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추후에 문제행동이 재발되는 것까지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주는 관리법 같은 개선법과 주의해야 할 점, 참고해야 할 점을 많이 알려주는 개선법을 찾아서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개선법보다는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뭘 이렇게 많이 하래? 신경 써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드는 개선법일수록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